정권 초기에 대통령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요즘 어쩌면 이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후에도 계속 다룰 거고요. 우선 첫 내용부터 다뤄보자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들이를 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초청 행사가 열리는데 오늘 집무실 완공 기념으로 지역 주민들을 부르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 청사에서 집들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2층 주 집무실이 완공된 기념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기업에 계신 임직원분들을 일정 부분 초대를 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말마다 대통령 내외가 어떤 일정을 하는지 뭐 지난주에는 뭐 영화를 보는 일정이 저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식으로 좀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좀 넓히는 이제 모양새를 이제 띠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시민들, 국민들과의 소통의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 이제 행보들일 것 같은데 사실 소통이라는 것은 저렇게 뭐 국민들을 이제 뭐 집들이를 하면서 모아놓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소통이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그에 맞춰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도 어렵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오늘 행사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한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들의 영부인들을 차례로 만나서 이제 이목이 굉장히 집중됐습니다. 차장님, 그런데 이 일정들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에요. 네. 이 전임 대통령들의 영부인들을 차례로 만나 뵙는 이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도 영부인 처음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봅니다. 자문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된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게 조용한 내조라고 하잖아요. 네. 조용한 내조란 말 이제 쓰면 안 됩니다. 필요한 외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직을 잘 수행하는데 배우자로서 할 일이 있다라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배우자라도 나서서 내가 그런 곳에 가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외조로 하겠다라고 좀 모두 전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쉬쉬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고가 생길 개연성이 크고 누군가 호가호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라 하더라도 행사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누구나 투명하게 사전은 경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사후에라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저는 이 새로운 영부인의 상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이 말이 떠오르네요. 세상에 없는 거 세 가지가 비밀, 그리고 공짜, 정답이라고 하는데 비밀로 뭐 이렇게 다니는 거 뭐가 좋겠습니까? 뭐 다 공개하면 좋죠. 저는 들었던 것 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용한 내조라는 표현 말고 필요한 외조를 하자. 필요한 외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김건희 여사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예상하는 거는 당연히 영부인의 어떤 역할이죠. 지금 어제는 이제 고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 뭐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마저도 지금 뭐 하나의 어떤 그 제도권 밖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영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선거 기간 과정 속에서 난 내조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왜 바꾸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행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인이 아니라 사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공약이다. 제2부속실을 안 만든다. 그런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잘 작동되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필요하면 사과 이거 하고서 제대로 된 영부인 역할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영부인들을 차례대로 만나는 것을 두고 이 일각에서는 어떤 평론가가 또 기사화가 됐던데 평론가의 말이 이 김건희 여사도 나도 영부인이다 어떤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부인들을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얘기가 들리는 게 위원님. 또 어떤 행보는 또 공개가 됐고 또 어떤 행보는 공개가 안 돼서 또 구설수에 오르고 또 17일 날 만났던 김정숙 여사와는 또 시간도 짧고 관련 사진도 공개가 안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계속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끊지 못하는 국민적 관심을 뭔가 논란으로 가는 이 장면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 국민의 관심,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언론의 관심에 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김윤옥 여사 찾아뵙는 것 아직 이제 하지 않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그 김옥중 여사 찾아뵙는 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덜 하겠죠. 네. 그러나 봉화마을을 간다든지 평산마을을 간다든지 이거는 뭐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계속 그 쟁점화 시키는데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수행한 분이 어떻다, 제2부속실이 어떻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굉장히 조금 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봉화마을에 가서 이제 권양숙 여사를 만났는데 90분 동안 굉장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마음이 통하도록 대화가 된다면은 현재 그 야권으로서는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야권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력, 또 뭐 관련해서 이제 뭐 5.18과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일들 이런 게 있는데 이순자 지금 여사와의 그 저 만남이 이제 5.18과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5.18 때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전부 그다음에 그 100명이 넘는 그 저기 여당 의원 거의 대부분을 다 대동하고 광주에 방문해서 5.18 묘역에 참배를 하니까 광주 민심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5.18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조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도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절차를 거의 이제 밟아왔습니다. 남은 거 한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이 잘 설득을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광주와의 어떤 그 사과와 용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국민 화합에 큰 그 업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크게 흔드는 일입니다. 이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과잉 대응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한 행보 중에서 뭐 그 과도하게 대통령 부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잠깐 사진도 나오지만 같이 뭐 수행했다라든지 이런 좀 그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조정해 나가면 되고 대통령 부인이 엄연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죠. 이건 옳지 않은 일이죠. 대통령 부인이 있으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러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대로 그리고 지금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이제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중권 전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개인적으로 흠을 잡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약한 골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도 무속인이다, 무당이다 이렇게 공격했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공식 비공식 이렇게 가는 거고 그냥 그 한 사람이 영부인이 방문을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한테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을 갖다 데리고 갔다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런 식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진중권 전 교수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었고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만큼 뭐 공약으로 하긴 했지만 제2부속실 폐지하긴 했지만 다시 좀 되살려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것의 전제는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이른바 조용한 내조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조용한 내조라는 말뜻도 어떤 것인지 모호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금 행보를 아무도 조용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한 내조라는 전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공약 자체의 전제가 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제2부속실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적어도 김건희 여사를 공적으로 어떻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만 예.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진 같은 것,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찍힌 그 부부의 사진이 네. 사적 통로로 유통됐던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굉장히 또 우리 국가 안보시설 아닙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진이 사적 통로로 유통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경호라든지 국가 안보 문제와 어떻게 직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사적으로 유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적어도 공적으로 전담해서 맡아줄 기구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도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척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 분석한 결과요. 취임일이었던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이 윤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의 검색 빈도를 찾아봤더니요.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 꼭지점들만 봐도 좀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김 여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긍정평가가 40%대로 떨어졌는데 그 부정평가 중에 한 항목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영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관심도는 이만큼 높은데 뭔가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긍정적인 이 차원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꾸 주목을 받는 상황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본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가 국정 운영이라는 중차대한 본질을 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가 약간 깎아먹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영부인에 대한 어떤 이 대통령 그 부속실 내에 배우자 팀이라도 만들어서 공식화해서 이 비본질적인 김건희 여사 행보가 더 이상 국민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늘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 검색하면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만났구나, 어떤 행보를 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한다라면 더 이상 불필요한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늘공이라는, 그러니까 늘 공무원인 척추와 같은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늘공이 받치고 있고, 이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공 아닐 거 아닙니까? 몇 사람 채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수족처럼 함께 호흡을 맞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사람 사적으로 채용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이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나친 이 배우자에 대한 관심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제2부속실은 폐지했지만 네. 한 달 해보니 배우자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배우자 팀을 네. 빨리 신설해야 되겠다. 양성화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들의 불필요한 관심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저런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의 이제 홍보기획 비서관 자리에 인선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요, 위원님.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종의 역할론도 언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김건희 여사도 이제 관심은 많으니까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향상이나 이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탁현민 같은 그 비서관을 찾는다는 말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그 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마케팅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빌 와인스트롭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선생이었는데 마지막 수업 시간에 딱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두 가지만 잘해라. 첫째, 네.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 만들어내라. 두 번째, 홍보, 특히 TV 광고 잘해라. 그럼 당연히 묻겠죠.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합니까? 하니까 그
와인스룹 교수가 얘기합니다. 제품이 별로면은 홍보를 잘하면은 반짝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그러나 만약에 제품과 서비스가 좋으면 홍보는 조금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홍보 아무리 잘해도 그냥 포장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 방향, 외교 안보, 경제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꾸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밀고 나가면은 언젠가는 지금은 49%지만 언젠가는 국민이 알아줘서 59%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탁현민 같은 쇼를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잘 이끌어갈까 그 점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뭐 탁현민 전 비서관에 대한 이런 평가는 또 이 진영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광폭 행보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하고요. 변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여론 짚어봤습니다.